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기미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그 기미치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주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했는데 아마 이전 제가 했던 방송들 보시면 뭐 기미의 개요, 정의, 치료법들 많이 나올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미치료에 대해서 한번 진솔한 이야기, 소비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기미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 광대에 그 대칭적으로 그 구름기 모양처럼 생기는 갈색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병원 내원하시면 이제 본인 얼굴에 있는 것이 기미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기미인 경우도 있지만 기미가 아니고 그냥 단순 잡티, 편평사마귀 같은 병명도 꽤 있으시고요. 흑자 같은 거 있으신 분도 있고, 좀 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부놈이나 뭐 오타모방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오타모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쪽 면에 많이 생기는데 선천성 색소인데 되게 갈색보다는 푸른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보다는 깊은 층에 있으면 우리 눈에 보기에 이제 푸른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오타모방 같은 경우는 눈을 침범해서 공막을 침범해서 눈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놈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 전후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양측 광대에 대칭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잡티랑 비슷한데 그래서 잡티랑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잡티보다는 좀 더 깊은 병변이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죠. 갈색 반이긴 한데 경계가 좀 더 모호하고 치료가 잡티보다는 좀 어려워요. 잡티 같은 경우는 표재성 색소이기 때문에 금방 치료할 수 있지만, 이런 어부놈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출력법으로 하기도 하고 사이사이에 좀 강하게 레이저를 조사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 같은데 기미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검색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피부과 가서 레이저 토닝 요즘 많이 보급화되었잖아요. 레이저 토닝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약물 중에 옛날에는 그 트라네스타믹 엑시드라고 도란자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상담받고 처방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응증이 있거든요. 만성질환이나 연세가 너무 많거나 하면 드실 수가 없고요. 가끔 드시는 분들 중에 두통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생리불순이 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알러지가 생긴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드실 수가 없고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연고 중에 라디오, 가끔 저도 이제 퇴근할 때 라디오 들어보면 도미나 크림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발라보실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거로는 이제 멜라논 크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치료해 보면 가끔은 더 진해지는 분도 있어요. 꼭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그 병변 부위에 얇게 펴바르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펴바르지 마시고 면병으로 찍어서 바르시고, 그 다음날 선크림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도 있고 병원을 와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걱정하셨던 기미가 아니고 단순히 뭐 표재성 색소, 아까 말씀드렸던 흑자나 잡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굳이 뭐 10회, 20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단순 몇 번만 치료하셔도 결과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기미인지 아닌지 잘 감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기미라고 만약에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셨다면 대개는 레이저 토닝을 하게 되죠. 레이저 토닝은 병원마다 좀 다른데 1주마다 하는 병원도 있고 뭐 1, 2주마다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 병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토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엔디아그 1064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미를 깨부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미 세포 안에 들어있는 멜라닌을 살살살 다스려 가지고 조금씩 흐려지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1주나 2주마다 치료를 하시고 그 사이에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하셔서 이제 환자분도 생활 속에서도 기미를 없애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잘 하셔야 기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미 치료에 이제 핫한 거는 피코 레이저라는 개념이 나왔죠. 과거에는 이제 나노초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는데, 나노초 레이저 중에서 유명한 거는 국산 레이저로는 뭐 VRM3, VRM4, 뉴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레이저들이 유명했고요. 그 옛날에 호야 콤비오라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레블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이노슈어라는 거대 회사에서 인수해서 레블라이트 SI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내놨는데, 레블라이트가 기미 치료에는 많이 좋다고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는 피코초 레이저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피코초 레이저는 기존 레블라이트 같은 나노초 레이저보다 레이저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주변 정상 조직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미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피코초 레이저도 좋긴 한데 그래도 레블라이트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코초 레이저가 뭐 거기에 보면 토닝 모드도 있지만 DOE나 MLA
그 렌즈를 장착한 경우에 프락셔널 방식이 돼서 좀 더 기미 치료에 좋을 수도 있는데 가끔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출력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예민한 피부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았더니 나도 좋았더라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레이저가 좋았더니 나도 그걸 하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다 피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피츠패트릭 피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레블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분들, 기미 치료하다 오히려 진해진 분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런 이제 유명한 레이저들은 해당 시술가가 좀 더 비싸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셔서 나는 차라리 저렴한 레이저로 더 많이 받을래 생각하신다면 꼭 이런 좀 좋은 것들이 아니어도 뭐 그런 레이저를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피코초 레이저를 알아보신다면 이쪽으로는 이제 수입 레이저 중에서 인라이튼 피코나 피코4 그리고 피코웨이, 뭐 디스커버리 피코, 피코 슈어 이런 레이저들이 많이 유명해요. 이런 레이저를 있는 곳을 찾아서 치료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코 레이저도 다양해요. 꼭 어떤 하나의 피코 레이저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한 5대 정도의 피코 레이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분한테 해보면 꼭 어떤 피코가 제일 좋다라는 건 없고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브놈이나 오타모방 같은 선천성 색소들 이런 데는 피코4나 인라이트 피코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얕은 표재성 색소들, 잡티 같은 거 제거할 때는 피코슈어, 이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아콜레이드를 업그레이드한 건데 이런 레이저가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피코 하이도 가성비 대비해서 많이 유명하고, 디스커버리 피코 이거는 이탈리아의 퀀타 시스템이라도 회사에서 나온 건데 기미에도 좋지만 흉터 같은 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 있으신 분들 아니면 무슨 다쳐서 생긴 흉터들, 뭐 프락셔널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데도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뭐 나노초 레이저, 피코초 레이저 하는데 기미 치료를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롱펄스 레이저라는 개념도 있고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컴바인해서 환자분 피부 타입에 맞게 적절히 잘 조합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부작용도 덜하면서 치료 효과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보면 기미 치료하다가 오히려 진해지시는 분들 있죠.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들 피부 스타일 다 고려해서 섬세하게 해주셨을 것 같고, 환자분도 집에서 큰 돈 들이시고 피부과 방문하신 거니까 집에서도 후관리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미가 오히려 진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피부과 의원을 방문하셔도 아마 조금씩 그런 케이스들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잘해서 그런 케이스가 적은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장비나 뭐 의사 선생님의 실력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잦은, 좀 더 많은 병원도 있을 텐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 우리 이제 환자분들 후기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 성형 수술이 아니고 이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사서 거기 적힌 파라미터들을 환자분 피부 타입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변형해보면서 치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료 경험이라는 게 그런 데서 중요한 건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게 생겼을 때 무작정 환자분들한테 뭐 티켓팅을 더 하셔야 됩니다, 강요하기보다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유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게 좋겠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색소 침착은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색소 침착이 있고 나쁜 색소 침착이 있어요. 우리가 점잡티 같은 걸 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면 이제 실장이나 원장님들이 설명을 드리죠. 이런 점잡티를 빼면 짧게는 1, 2주, 길게는 2-3달 정도는 좀 진해졌다가 좋아질 겁니다. 이런 범주 내에서 생기는 색소 침착을 좋은 색소 침착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진해졌거나 눈밑 같은 데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나쁜 색소 침착인데, 그런 건 빨리 파악해서 레이저를 바꾸고 다른 레이저, 아까 말한 레블라이트 같은 순환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코 레이저 이야기도 드렸고 기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요즘은 피코레이저가 좋다 보니까 모공 쪽에도 좋다 보니까 피코레이저를 많이 권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피코레이저 하는 것보다 그냥 뭐 나노초레이저,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QX맥스 같은 거를 더 오래 하는 게 좋지 않냐. 그 환자분들이 말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미 패턴에 따라 다른데 모공도 있고 잡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피코레이저, 뭐 피코슈어 같은 경우 잡티 모드에도 좋고요. 인라이튼 피코도 532-1064 방식을 이용하면 잡티 모드에 좋은데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표재성 색소는 없이 그냥 넓은 형태의 기미만 있다면 아까 레블라이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피코보다도 10번 할 거를 피코 10번 할 거를 나노초 레이저 20번 뭐 그 이상 하시는 게 오히려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부담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를 한번 먼저 트라이 해보실 수도 있는데, 단 중요하신 거는 그 다음날 선크림 같은 걸 잘 어플라이 해주셔야 더 진해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기미 치료 많이 하니까 뭐 궁금한 것들 그다음에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